2017-2019 미슐랭 원스타 오너 셰프 황진선. 이거 누가 평가했어요? 외국인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사실상 개인 사업자가 하기에는 리스크가 크죠. 셰프님 말대로라면 파인다이닝을 할 이유가 고객, 없는데. 고객들은 파인하죠. 서촌에서 카페 오프티베르라는 유럽식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지인들 말로는 요리보다 말을 잘한다. 네. 마셰코에서 준우승도 했었고요. 양식하고 디저트 전문으로 일하고 있는 박준우 셰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발 쓰고 나왔는데 이미지가 많이 달라서 못 알아보실까 봐 이대에서 일본 라면 말고 있는 이창재입니다. 반갑습니다. 가발 쓰고 나왔는데 참 요로시쿠밖에 모르시더라고요. 인사하는 부분. 유튜브 되게 잘 되지 않으세요? 아 그리고 여기도 방송이 흑백요리사가 처음이 아니라고. 예, 저 한 7년, 6년 전에 저 골목식당 1호에 나와가지고 1화에 나와가지고 라면으로 이제 백종원 선생님한테 칭찬 한번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진의 황진선 셰프입니다. 저는 중화 요리를 하고 있고요. 2017-2019 미슐랭 원스타 오너 셰프 황진선 흑백요리사. 네,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백수저로 나왔죠. 흑백요리사에서. 국내 별 받은 사람 많이 없으니까. 그래도 뭐 영광스럽게 이렇게 또 챙겨주셔가지고. 별 받으신 분이 있고 뭐 저희 이제 프랑스에 있었으니까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 셰프님 입장에서는 네. 미쉐린이 어떤 느낌이세요? 아 저한테는 뭔가 군대에서 뭔가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랑 정말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이제 올라가려면 이제 군대에서도 올라가려면 어느 정도 시작점도 육군사관학교 나오신 분들이 이제 별을 다실 확률이 더 높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비슷하지 않나. 어느 정도 인정되고 그만큼 이제 자리 가기도 너무 어렵고. 뭐 배경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계급화가 된 거니까 그렇죠. 딱 하필이면 또 표현도 별 하나, 별 두 개, 별 세 개니까. 우리 중에 미슐랭에 등재된 적 있어요? 없죠. 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소식을 2017년? 네, 17년이니까 16년도에 그 소식을 들었어요. 한국에 미슐랭 가이드가 들어온다. 그리고 주변에 계신 분들이 알려주셨죠. 그래서 그 당시에 한국의 그 맛집 그 미슐랭 가이드 같이 하고 있던 책이 그 블루리본 그 2015년도서부터 그때 냉부 그때 맞아요, 한참 맞아요. 정통 시대잖아요. 14, 15, 16 네. 이쯤이었나 보다. 그때쯤이었는데 그때 또 냉부에서 큰 활약하시면서 많이 올려줬잖아요. 그렇게 될지는 모르고 오픈을 한 거지만 그때 딱 오픈이 됐는데 반응이 좋았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고객분들이 오셨고 저희는 또 다른 데랑 다르게 저녁에만 오픈을 했고 새벽까지 하고 짜장 짬뽕 탕수육 안 팔고 그 요리 위주로 이제 하는 그런 만찬집이었는데 이제 그게 생각 외로 엄청 반응이 좋았어요. 그렇게 하는 도중에 이제 많은 고객분들이 오가 가면서 그런 도중에 그 기사를 보고 뭐 우리 한때까지 오겠어? 왜냐면 이게 프랑스에서 유명한 그런 미식 가이드인데 한국에 와서 중식당을 양식이나 한식을 주겠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16년도 10월이었나 9월이었나 그때쯤에 갑자기 메일이 날라왔죠. 비밀 유지하라고. 오. 그래서 뭔 스팸이야 뭐야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 뭔지 모르니까 사실 그리고 그 당시는 전혀 모르고 있을 때라 우연찮게 그 얘기를 듣고 이 메일이 그런 메일이었나 하면서 이제 준비하기 시작한 거죠. 모르게 우리끼리 보내고 그랬더니 초청해서 다 가는 줄 알았어요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스타들 초청이 되는 그런 자리였더라고요. 처음에는 싱숭생숭했고 이듬해 받을 때는 진짜 와 이게 진짜 대단한 거구나. 그럼요. 그제서야 이제 알게 됐죠. 별 받은 건 진짜 대단한 거잖아요. 멋있습니다. 미슐랭하고 미쉐린하고 좀 헷갈리지 않아요? 저는 그냥 그분이 부르는 대로 같이 불러줘요. 어. 미슐랭이라고 하면 미슐랭이라고 하고 미셸링이라고 하면 미셸링이라고 하고 뭐라고 하다 또 다른 단어도 쓰던데. 일본에서는 미슈랑이라고. 미슈랑. 뭐가 더 익숙하세요, 대표님은? 저는 미슐랭이 좀 더. 그렇죠, 예. 그렇죠. 이게 보면은 MICHELIN인데 우리는 가이드 들어오기 전에 계속 미슐랭 했잖아요. 왜냐면은 프랑스 사람들이 N이 붙으면은 이렇게 비음으로 하더라고요. 뭐 약간 유명한 사람 누구야? 파비앙 있잖아요. 그 태권도 하고 예. 한국 되게 좋아하는 그것도 파비앙인데 앙 그런단 말이죠. N으로 끝나는데. 그래서 미슐랭도 LIN이 비음이 붙어가지고 미슐랭이 되는 게 오히려 원어에 가까운 것 같은데 미슐랭. 미쉐린으로 어느 순간부터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 기억에는 그거예요.
타이어, 미쉐린 타이어라 그래요. 미슐랭 타이어라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미쉐린 타이어라고 하는데 미식 이거 책은 미슐랭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좀 희한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슐랭 가이드가 워낙 유명해가지고 그렇게 불렀는데 결국에 이 미슐랭 가이드를 이게 미식 가이드를 하는 회사는 타이어 회사잖아요. 그리고 타이어 회사가 80년대 후반 90년대 초에 아마 한국에 들어왔을 텐데 그때 회사 법인명을 미쉐린으로 등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미쉐린 국내에서는 타이어구나. 그게 공식화가 돼야 되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이 그때 뭐 프랑스 발음에 집착을 해가지고 미슐랭 타이어라고 했으면 미슐랭이 됐겠지만 미쉐린이라고 등록을 해버린 거예요. L하고 R 발음을 분간을 안 했잖아요. 그죠. 지금은 약간 리을 받침을 주고 안 주고 이거를 신경을 쓰긴 하는데 예전에는 그냥 무조건 일본식으로 L보다는 R에 가깝게 네, 맞아요. 한국어로 써놨잖아요. 그래가지고 미쉐린 타이어 코리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그 미쉐린 타이어라는 회사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국내에서 이제 미쉐린으로 이제 한글 명칭이 정식화된 거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칼럼 쓸 때는 미쉐린, 말할 때는 미슐랭 아 이렇게 하고 있죠. 워낙 집중이 많이 되니까 그런 책이 거의 역사책처럼 이제 맨 앞장에 나와 있잖아요. 타이어 만들던 형제가 타이어 많이 팔기 위해서 만들었던 미식 가이드북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점점 인기를 받다 보니, 그러니까 말하자면 히트층 관광 잡지인데 이게 어느 순간 이제 셰프들의 꿈이 돼버렸죠. 타이어를 이제 많이 팔아야 되니까 타이어를 많이 팔려면은 많이 타이어가 굴려야죠. 많이 달아야 되잖아. 많이 달라면은 사람들이 많이 다녀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좋은 걸 주는 거죠. 아유 사장님 미쉐린 사셨습니까? 그러면 이거 보고 다니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 파리에서부터 리옹까지 갔다가 리옹에서도 그 운전하고 가가지고 레스토랑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 다 먹어보고 이러면은 타이어를 또 사러 오겠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마케팅을 정말 잘하신 거죠. 장난 아니죠 그 형제가. 원스타의 기준, 투스타의 기준 막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네. 그거 기억하세요? 사실 그 말 끝에 살짝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원스타는 맛있는 집. 투스타가 그 동네 갔으면 무조건 가라. 쓰리스타가 이 식당 때문에 그 도시를 맞아. 가라. 맞아. 약간 이런 맞아. 느낌이었죠. 내가 요리가 훌륭한 식당이셨네요. 아, 예,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뭐 사실 받으려고 뭘 준비했다라는 느낌이 아니고 사실상 처음에 오픈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많은 관심을 받게 됐고 거기서 이제 또 이연복수도 많이 도와주셨어요. 우리 장사 잘 되라고 많이 도와주셨고. 저도 이모 셰프님 따라서 네.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고 많이 인사 나눴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받은 선물 같은 거죠. 큰 상을 받게 된 거죠. 모르고 있었는데. 누가 평가했어요? 근데 이제 그 평가를 그 다음 해에 이제 이때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찾아보는 거죠. 이 평가를 도대체 누가 하느냐. 근데 그 평가는 숨겨져 시크릿 비밀. 누가 심사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3번을 받았잖아요. 네. 근데 그 3년 동안 누군지 감도 안 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거의 한국 손님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이 거의 완전 없진 않는데 왜냐면 홍대니까 그 주변에 그 게스트하우스도 많고 호텔도 주변에 이제 관광 호텔도 많으니까 관광객들이 덜어 온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생각인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카더라죠. 외국인이 와서 평가를 한다. 그러면 아니면 한국계 외국인이 와서 평가를 한다. 근데 한국 사람인데 영어를 유창하다. 프랑스어가 유창하다. 그 사람 신경 써라. 뭐 이런 얘기도 많았어요. 네. 외국인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거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를 알면 그 손님한테 잘해줄 거 아니에요. 그럼 프랑스 입맛인 거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람 입맛인 아마도 한국에서도 미식가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몰래 오고 가서 이제 평가를 하고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거를 내가 어떤 사람이 와서 평가를 한다라는 게 알려지면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한쪽으로 쏠리는. 아니 생각해보면 이럴 수 있죠. 뭐 잘 모르지만 만약에 제가 미식 가이드를 하고 100년 넘게 해왔고 자본력이 있다. 그러면은 프랑스 본사에서 파견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현지에서 고용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레스토랑이 너무 많다. 그러면은 옆에 중국이나 일본에서 한 명을 구해가지고 3명 너희가 알아서 좀 평가 좀 해봐라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을까? 그래야지 공정한 거니까. 그냥 공정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심사단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고 알아도 안 되는 거고 알려고 하는 건 욕심이 있는 거죠. 근데 어쩔 수 없죠. 그 사람의 욕심을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하지만 들키지 않는 것도 그 사람들의 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그 가이드북의 그 상징성을 무마시키지 않으려면 없애지 않으려면
이 비밀 유지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잘하고 계시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든 어느 전 세계에서든 다 각광받는 미슐랭 가이드북이잖아요. 맞아요. 그냥 미쉐린 가이드 검색만 해도 뭐 그런 이런 뭐 블로거나 뭐 기사 같은 거 종종 쓴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공정한 거냐? 왜냐면은 뭐 광고도 있을 거고 스폰도 있을 거고 로비도 있었다는 얘기가 카더라가 워낙 많으니까. 근데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사람이 하는 건데 팔은 안으로 굽는 거니까. 근데 생각을 보면은 100년 동안 이어왔고 앞으로 100년을 더 하려면은 이 장사를 해 먹으려 그러면은 공정성이 있어야 돼요. 매년 그러니까 이제 매년 평가를 다시 하는 거죠. 새롭게. 그리고 새로 오픈을 하는 식당들도 굉장히 많을 것이고 그리고 그 외에 숨겨져 있던 미식가들이 또 찾아낸 엄청난 맛집들이 엄청난 레스토랑들이 많이 있을 테니 그것들의 경쟁에서 그분들끼리 이제 심사하시는 분들이 경쟁을 시켰겠죠. 이제 그 경쟁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들이 계속 올라가는 거고 점수가 그보다 이제 너무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아마 이렇게 구분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매년 새로운 식당들은 엄청나게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아직 알려지지 않은 식당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런데 뭐 떨어지고 붙고 이런 개념보다는 이번 연도에는 선정이 됐고 이번 연도에는 다른 선정이 됐고 그래서 19년도까지는 저희가 원스타로 선정이 됐었고 20년도서부터 지금까지는 빅브루망을 선정돼 있어요. 흔히 얘기하는 가성비 맛집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가성비 이게 미식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은 별로 그렇게 공감 못해요. 가성비 맛집이라고 하는데 가성비 금액이 프랑스 기준 35유로일 거예요. 근데 한 끼에 30유로, 40달러, 5만 원을 먹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 얘기하는 빅구르망은 가성비 맛집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되고 분명히 어느 수준 이상 올라간 집이라고 선정을 하신 것 같고 별에는 선정되지 않은 거지. 그렇죠. 그 차이인 거죠. 그래서 빅구르망만 찾아가도 꽤 성공하는. 그렇죠. 빅구르망 식당들 되게 맛있는 데 많아요. 빅구르망이 아니더라도 미슐랭 가이드 책자에 이제 등재만 되어 있는 식당들 자체도 상당히 실력자들이 많습니다. 가게가 반짝반짝하다고 해서 맛있는 집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음식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그 대한 음식을 만약에 이 셰프의 뜻이 이렇게 고객이 느낄 수 있게 만들었다면 그럼 그 고객이 만족을 했다면 선정이 될 수 있겠죠. 그 흑백요리사에서 안성재 셰프가 항상 얘기하시는 셰프의 의도. 뭐 그렇죠. 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많은 식당 서울에 있는 식당만 해도 엄청 어마어마하게 많은 식당들이 있는데 식당들을 1년 동안 추려가지고 선정해가지고 그 식당에 직접 찾아가서 먹을 수 있는 과정까지 들어간 거면 말하자면은 대기업 입사 시험 같다고 보면 되죠. 공채 띄우고 이력서 넣고 거의 서류 면접, 1차 면접, 2차 면접, 3차 면접, 임원 면접하고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 절차가. 여러 번 그 사람들이 뭐 1년 동안 매번 가서 먹는 것도 아니고 계속 1년 내내 이제 선정을 하고 있으니까. 어떠셨어요? 딱 아까 얘기했죠. 네. 첫 번째 해는 별 받고 별 생각 없었는데 두 번째는 막 싱숭생숭했죠. 첫 해는. 어떤 기분이에요? 두 번째 해는 설레더라고요. 아 두근두근거리고 와 올해도 이걸 받았구나. 그 2017년도 초서부터 막 기사가 엄청 많이 나오고 한 번 받았으니까 기대가 되잖아요. 사람 마음이란 게 몰랐을 땐 모르지만 알고 나면 그때서부터는 뭔가 조마조마해지고 올해는 뭐 선정되지 못하면 어떡하지? 근데 더 좋았던 건 그 애프터 파티에 초청돼가지고 칵테일 파티가 갔는데 야 난 성공했나? 막 이런 얘기 있잖아. 약간 호텔 이런 데 사잖아요. 호텔이랑 그 자세히 기억 안 나는데 갔을 때 되게 높은 층이었어요. 맞아. 저도 한번 칵테일 하나 딱 들고 핑거푸드 뭐 와 이거 푸아그라래. 거기 있는 음식은 누가 만들어줬어요? 그 호텔 셰프님들. 호텔에서. 네, 그래서 이런 맛이 있구나. 뭔지 알 것 같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창밖을 딱 보니까 다 멀어. 바닥이 너무 멀어요. 바닥이 너무 멀어요. 와 멀리도 보이고 와. 여기서 뭐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나 혼자서 기분에 취해가지고 그 기억은 나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라 그래요? 엄청 셰프들을 존중해주는 그런 자리. 그치, 그런 네. 느낌이지. 이제 이런 명품 브랜드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대우를 해줘야 되는 느낌이 있어야지 이 사람들이 더 돈독해지는데 미쉐린도 그걸 잘하는 것 같아요. 미쉐린 따면 거기서 손님들이 갑자기 늘고 그래요? 매우 확 느는 게 아니고 서서히
조금씩 그 뭐랄까 예약이 늘어져요. 워킹 게스트가 느는 게 아니고 예약이 많아져요. 서서히. 외국에서도 보고 오니까. 그리고 확실히 그 미슐랭 가이드 그 올라가고 나서는 등재되고 나서는 외국인 손님들이 부쩍 늘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메뉴판에다가 영어를 써놓고 아니면 영어 메뉴판에 따로 놓고 처음에 영어 메뉴판 따로 놨더니 그게 불쾌하시는 사람들이 꽤 그럼 있더라고요. 어떤 게 불쾌해요? 가격이 다를까봐. 그러니까 그런 불안감 때문에 그래서 그냥 우리 그냥 아예 같이 넣어버렸어요. 현판? 현판 같은 거 있어요. 거기에 별이 이렇게 딱 있으면 하는 느낌이 있어요. 와 이런 것도 주네. 그리고 이제 크리스탈 트로피라고 해야 되나? 그 네모나게 해가지고 그 사진 보내드릴게요. 네, 그런 게 오고 셰프가 2명이면 2개 줍니까? 아니면 하나만 줍니까? 가게당 하나요. 아, 셰프한테 주는 게 아니고 매장에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3개잖아요. 지금 갖고 계신 게. 그 트로피는 3개 있죠. 왕서부님이 가지고 계세요? 아니면 셰프님이 가지고 계세요? 가게에 있습니다. 현판이 누가 훔쳐갔어요. 그걸 왜 훔쳐가요? 몰라. 차에 갖다 붙이나? 그거 없어졌어. 17년, 18년 거 현판은 있는데 19년 거 현판이 없어요. 그리고 20년, 21년, 22년, 24년, 23, 24년 다 있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게 한 켠에다가 해놓는데 그것만 코팅지로 해가지고 그냥 종이로 뜯어서 2019년 별 이거 그거 다시 나가면 안 줘요? 지나갔잖아요. 비교 보면은 네. 확실하잖아요. 일단은 2스타랑 3스타랑 다 1스타도 마찬가지고 보면 거기에 사실 파인다이닝 아닌 데가 없으니까. 예, 오마카세 다 있잖아요. 중식도 코스가 사실 오마카세고 파인다이닝이고 한 건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훨씬 오래됐죠. 먼저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서울로 시작을 해서 이제 부산에서 첫 번째가 나왔단 말이에요. 일본이랑 중국은 도시와 인구수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 셰프가 못한다는 절대 아니에요. 인구수가 적으니까 가게 수가 적고 평가한 도시 수가 적으니까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오마카세가 뭔 뜻이죠? 이게 일본 문장이잖아요. 이게. 오마카세가 그 존칭어의 오랑 맛김이라는 뜻의 마카세. 이래서 맛김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단지. 맛김. 네, 맛김. 근데 뭘 맡기느냐? 아 그러면은 셰프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셰프에게 맡긴다 이런 뜻인데 뭘 맡기냐? 오코노미야끼 아세요? 오코노미야끼? 오코노미야끼도 그 존칭의 오랑 코노미가 취향이에요. 취향인데 그래서 오코노미인데 취향대로 넣어서 구워서 먹으니까 오코노미야끼. 내가 넣고 싶은 거 넣는 거. 그래서 오코노미야끼인데 요식 쪽에서 오코노미란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언제 4가지를 맡긴다는 뜻이거든요. 오마카세도 그냥 원래 단어였어요. 그거 근데 오코노미도 그냥 단어고 그냥 단어인데 이제 그런 취향 이런 거를 그냥 표현을 하기 시작한 거는 시게조라는 분이 이제 일본의 스시 신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좋은 음식들 쓰려면 제철 음식도 하고 방어는 지금이 맛있는데 또 여름에는 맛이 없고 뭐 그러니까 그쵸. 뭐 방어 달라 그러면 뭐 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사놨다가 이제 맛없어서 뭐 가게 안 올 수도 있고 그쵸,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오마카세라는 스타일을 고안해서 오마카세 스타일 가게가 처음 생긴 거예요. 그래요? 예, 그분 때문에. 일식 카테고리에서 오마카세, 그다음에 양식 카테고리에서 파인다이닝이 되게 핫했잖아요. 네, 그렇죠. 엄청 비싸잖아요. 지금은 더 비싸졌고 저 아마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할 때 인당 16만 원을 받고 요걸 직살나게 먹었거든요. 16년도, 17년도. 근데 파인다이닝 셰프들 만나면 다 뭐 힘들다 몇몇 제외하고 이런 얘기 나오는 거는 아마도 재료비도 있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제일 크죠. 그게 제일 크죠. 파인다이닝 이런 식으로 밥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이렇게 딱 해가지고 억 먹고 이제 치워버리면 되는데 요만한 접시에다가 요거를 조그맣게 담았는데 조그만 걸 그냥 담은 것도 아니고 이거 다 손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필요한 거고 맞아. 시간은 정해져 있으니까 손은 더 써야 되니까 뭐 기계를 쓸 수는 없으니 인건비가 제일 크고 파인다이닝 가면은 셰프들이 항상 얘기하는 단어 있잖아요. 익스페리언스. 여러분에게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사는 겁니다. 경험을 선사할 거면은 이제 음식만 주면 안 된다는 거죠. 막 서비스도 해줘야 되고 나는 이제 가끔 이제 뭐 접대를 하든 뭐 데이트를 하든 가족 모임을 하든 가잖아요. 이렇게 입막 닦고 이렇게 갔다가 화장실 갔다 와요. 그럼 이거 꼭 접어가지고 이렇게 올려준다. 안 그래도 될 것 같은데 나 되게 불편하거든요. 미안하잖아. 내가 입 닦던 거를 이렇게 손을 잡아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서비스들이 다 비용에 녹아 있는 그렇죠, 거니.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이
실질적으로 그냥 바로 들을 때는 가격은 비싼데 거기에 들어가는 노동력과 그 들어가는 재료 같은 경우가 그 파인다이닝 같은 데서는 또 산지에서 직접 해서 이게 1년 중에 한 달밖에 안 나오는 재료를 갖고 와서 하는 데도 많고 직접 만든 장을 담궈 가지고 숙성해서 갖고 오는데 그 숙성하는 장소도 대여를 했을 거고 거기에다가 숙성하는 그 재료도 갖다 놓고 1년치를 또 숙성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1년 동안 사용할 거를. 그건 뭐 땅이 얼마나 넓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도 코스트를 꽤 높게 잡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퍼센트가 그래도 40% 이상 잡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코스트도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런 곳이 공통점은 다 땅값이 비싼 곳에 있어요. 아 맞지. 파인다이닝 갈 거면은 좋은 동네 가야 되니까. 네. 임대료가 높은 곳에 있어요. 그러면 임대료도 내야 되고 인건비도 어마어마하게 내야 되고 재료도 좋은 걸 써야 되는데 그 수익을 너무 과하게 내려고 하면은 그 금액보다 훨씬 더 올라가겠죠. 그러다 보니 자본이 튼튼하신 그런 회사에서 좀 지원을 해서 만들어야 그래야지 좀 롱런이 가능할 텐데 사실상 개인 사업자가 하기에는 리스크가 크죠. 예를 들어서 손님이 계속 풀부킹이 되면 재료가 사용하면서 거의 뭐랄까 코스트 유지를 할 수 있는데 어느 날 한두 팀이 빵꾸를 내버린다. 그러면 버리고 그 돈 못 받고 그러면은 휘청휘청하죠. 손님 안 왔으니까 월급 좀 줄이자 하면은 욕 먹을 거고. 그럼 신고 바로 당하고. 소송 당하죠. 그렇지. 어쩔 수 없는 그럼 거야. 얼마큼 하셨어요? 그래서 파인다이닝 하실 때? 딱 1년 했어요. 파인하게 했네요. 수익은 났어요? 쫄딱 망해가지고 이러고 울고 있는데 누가 이제 지나가면서 김풍 온다 하고 지나가는데 나 김풍 아니야. 이게 지났으니까 웃은 거지. 아 그럼. 그럼 실제로 그럼 그걸 다시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 이제 못하죠. 아유. 셰프님 말대로라면 파인다이닝을 할 이유가 고객, 없는데 고객들은 파인하죠. 그러니까 명예 부분이 있어요. 명예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본인 원스타, 셰프의 투스타, 쓰리스타 받으면은 그 만족감도 있을 거고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이 한 번 망한다고 셰프의 평판이 깎이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열심히 하는 거고 다음 기회가 왔을 때 다시 스타 레스토랑을 하려고 이제 도전을 하겠죠. 어떻게 가세요, 맛집? 맛집. 그거 참 저는 계속 그게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맛집을 와이프랑 이제 어디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검색을 해요. 인스타 검색해. 그 중에서 근처에 있는 걸로 해서 찾아가는데 가면 꼭 실패를 하죠. 그러니까 좀 실패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저는. 근데 거기 확실히 그런데 올라오는 게 약간 좀 돈 주고 광고를 바이럴 하는 광고도 꽤 있긴 이제는 한데 검색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맞아요. 바이럴 광고 너무 많아. 그러니까 검색해서 찾아가는 게 요즘 많이 힘들어졌죠. 왜냐면 그 바이럴 업체도 되게 많아졌고 저한테도 전화 와서 하는데요. 뭐 바이럴 해야 된다고. 이거 우리한테 셰프님 진진도 네. 셰프님 우리한테 맡겨야 돼요. 거만하게. 안 그럼 망해요. 이러는 거요. 우리 검색은 해봤어요. 근데 그럼요. 진진 유명하잖아요. 전화를 너무 심하게 와요. 그래서 3개월에 $600 그랬나? 한 달에 200만 원. 그런 거죠. 관리를 해준다는 거죠. 내가 와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진 내가 전화하는 그거- 거 웃기다. 저희는 그거 바이럴 같은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돈 주고 광고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지인 입맛이 비슷한 지인이 골라주는데 맞아요. 셰프라고 해서 다 입맛 좋지 않아요.